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해찬과 유시민, 민주당 친문 세력의 핵심이고 빅마우스다 할 수 있죠. 이해찬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오랫동안 이제 수면 위에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TBS 라디오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추겨 세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시민 작가가 또 자신의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하고 또 여러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겨 세우고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톤은 비슷했습니다. 이해찬과 유시민의 등장, 전면 등장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과 유시민이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판세를,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약점과 강점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시민과 이해찬이 이 대목에서 왜 등장했을까라는 걸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 이해찬이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해찬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발전도상인이라는 개념을 또 썼습니다. 이 발전도상인,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며칠 전에 유시민이 방송에 등장을 하면서 유시민이 처음으로 내건 개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건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 유시민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재명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도 그대로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이재명이 과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자. 이재명 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모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모두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해찬은 오늘 김어준과 인터뷰에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우리 진영 모든 사람이 전면에 나설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이다. 졸이 아니고 전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선은 후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두둔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좀 미안할 정도로 혼자서 어려운 난경을 극복해 왔더라. 대단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문제는 이재명의 경우에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발전도상인이다. 주로 청소년기에 뭔가 잘못했을 때 앞으로 발전하니까 앞으로 보고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논리가 발전도상인 논리죠. 이재명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을 보고 용서해달라, 지지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과 이해찬이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이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인정을 하면서 발전도상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좀 평소에 듣기 힘든 어색한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시민이 등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찬의 오늘 방송 인터뷰 등장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해찬이 나와주면 대선 국민에 나와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땡큐다. 고마운 일이다. 이해찬은 중도 확장성이 없는 인물이다. 친문의 나쁜 이미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찬 아니냐. 그 다음 유시민도 그런 식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선 전국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길래 이해찬과 유시민이 이렇게 나란히 등장을 했을까?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의 판세가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의 승부까지 갔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윤석열이 다시 반등하고
이재명은 그대로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여기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잡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다시 박빙의 승부로 가져가지 못하면 여기에서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잘못하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다. 다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따라잡는 그런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등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갈갈이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집토끼가 아직 단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집토끼가 단속이 안 됐는데 산토끼를 잡으러 나서니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경북에 가서 말 바꾸기를 비롯해서 전혀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걸 두고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인식이 있는 얘기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을 광주에서 발로 밟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벌인 사람이 이제 경북에 와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경제는 잘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집토끼, 산토끼의 이 조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느낀 것이죠. 이대로 가면 진다라고 느낀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 대목에서 나와서 등장을 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아직 외면하고 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을 한 겁니다. 시기를 더 놓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한 것은 민주당 기존 지지층은 뭉치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들도 지금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비리나 자질을 보면서 이재명으로 되겠느냐? 이번 대선으로 이재명으로 승부가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심하는데 내놓은 논리가 나도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이재명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 어쩔 수 없을 때 내놓는 논리입니다. 정말 청소년기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하다 되지 않을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모든 잘못은 인정한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바뀔게. 용서해다오. 지금 이 논리인 겁니다. 최후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논리를 내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많은 유권자들은 이재명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재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언행을 보면 이재명은 과거에 비해서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해졌다. 자질 면에서 지금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해찬 유시민의 이 같은 논리가 먹혀 들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지금 집토끼가 안정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산토끼를 잡으러 나선 것이 굉장히 더 불안감만 고조시키고 있다. 이 부분을 전략을 어떻게 조율해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찬 유시민이 등장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미숙해서 지금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김한길 모두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이 지점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도 대선 국면에서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이 어디에 있고 단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민주당의 시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코로나 시국의 지원금 50조로 하느냐 100조로 하느냐 이걸 두고 김종인과 윤석열이 좀 말이 엇갈리는 부분. 그 다음 며칠 전에 지금 대학로에 가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이 나서서 그 대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질문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양보를 했다. 미뤘다. 아직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덜 됐다. 이준석 대표가 너무 나선다. 이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해보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이제 맞받아치기 시작했는데 좀 한 템포 늦었죠. 그러니까 대학로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두 대답을 하면서 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답변을 일부 양보한 것입니다. 이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양보하는 그 부분만 쏙 빼서 편집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모든 대답을 이준석에게 양보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밝혔지 않습니까?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다 대답을 했다. 당 대표를 존중해줘서 당에 관련되는 일부 부분을 자신에게 양보했을 뿐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거 민주당이 잘하는 수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는 많은 메시지를 내고 현장에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건 가짜뉴스가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코로나 지원금 50조냐 100조냐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정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희룡 본부장, 정책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원희룡 본부장으로 모두 단일화를 해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잘한 일이고요. 정책 부분에서 약간 엇갈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50조, 100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은 후보 의사에 따르면 된다.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50조, 100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50조 이상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 의논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지금은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니까 먼저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해라. 그 다음에 야당과 협의를 하자. 야당과 협의를 못할 것이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리를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집권하고 난 뒤에 지원할 문제다라는 부분도 사실상 현재로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집권하고 난 뒤에 의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이재명이 그렇게 급하다면 당정 협의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쉽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재명이 지금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가 약간 말이 엇갈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또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김종인이나 이준석 또 뭐 김한길 모두를 포함해서 많은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을 하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게 정치적인 의도든 뭐 돈을 벌 의도든 어떤 의도를 갖고 김종인이나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게 뭐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전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약점이 이렇게 이해찬의 지적입니다. 모두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조율 속에서 지금 잘 정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파고드는데 여기에 말려들어서 비판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론을 비롯해서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각종 주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각종 오락성의 그런 많은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유튜브의 경우에는 폭이 넓고 바다와 같은 것 아닙니까? 정보의 바다니까 모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팩트에 근거한 보도, 팩트에 근거한 주장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 정치적 의도를 깔고 팩트와 관계없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이해찬은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지금이 박빙의 승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빙의 승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박빙의 승부다. 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무시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제적인 이유로 방송하면서 팩트를 무시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해찬과 유시민이 이번 대선판에 왜 이 시점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등장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면서 여야의 판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